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여일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요. 양복 차림에 포승줄, 수갑은 차지 않은 모습이었죠? 네, 모습은 첫 번째와 똑같았죠. 첫 번째는 저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건강 상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약간의 밀당,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던 거죠. 예.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면서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지만 어제 등장하는 모습은 똑같이 사복, 양복 차림에 이 수번 배지를 이제 가슴에 양복에 달고 예. 그리고 이제 담담하게 출석하는 모습이어서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재판 중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네, 예.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몇 차례 휴정도 요청했고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재판에 나가서 싸우겠다, 재판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이신데 이렇게 못 견디겠다고 나한테 아까 말씀하시는 상황 정도 되면 진짜 못 견디신 거거든. 소견서에는 두 가지 병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좀 밝히고 싶어 하시질 않네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앉아서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무리다. 지금 거기에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 지병을 숨기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어떤 상황입니까? 건강 상태가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7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당연히 구치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치료를 안 받으시겠대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떤 특혜로 비춰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일단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재판 전략에 임하는 걸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게 세운 것 같아요. 예. 증거에 일단 전부 동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불출석하지도 않고 재판부의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법치에 순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를 들고 일각에서는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면을 노리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계속 하려면은 일단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연세가 고령이신데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왜 버팁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외부 치료를 받는 게 특혜는 될 수가 없겠죠. 저는 예. 건강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난 2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는데 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말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점심을 못 드셨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들어가서 저녁을 못 드셨거든요. 그날 이제 하루 나오셔가지고 하고서 저녁 못 드시고 단 1분도 못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3일에 한 번씩 재판인데 나와서 한 끼도 못 먹고 계속 이제 한 잠도 못 자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은 못 견디실 것 같다고. 자,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한다. 이러면 사실 뭐 네. 곧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예. 병원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시면 저 단식을 예. 한 며칠, 뭐 많이 해도 한 10여일, 뭐 최장 한 40여일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물도 먹고 소금도 먹고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러면은 뭐 링거라고 하죠. 우리가 수액을 맞던가 뭔가 이제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지병에 대한 이제 세간의 궁금증이 하나.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좀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거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대목은 2달 동안 잠을 자지 않고도 사람이 살 수 있고 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사실은 본인이 내가 왜 옥중에 있어야 되느냐 상당히 좀 억울함 혹은 불편함, 불만감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항변하는 대목으로 들립니다. 네. 예. 실제로 2달 동안 꼬박 감옥에서 불면의 밤을 보냈고 식사도 제대로 한 끼를 못했다면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죠. 그런 네. 면에서는 이것은 좀 심정적인 과장을 표현한 어떤
옥중에 있음에 대한 억울함의 토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또 재판에서 의혹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다스 실소유주 규명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곡동 땅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네요. 이 도곡동 땅은 이제 이번 재판에 아마 실마리가 될 거예요. 그 누구 소유인가가 부분이. 이 재판의 핵심은 이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인데 이 책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묻기 위해서는 다스의 경영에 사실상 전적으로 관여했다는 부분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도곡동 땅 매입 자금을 이상은 씨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게 다스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고 2007년 특검에서도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 거가 아니라 누구의 차명 소유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가 결론이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대부분 정황 증거, 측근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면서 어떤 법리적인 공방을 하기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부 네. 부인하겠죠. 굉장히 강하게 의혹들에 대해서 그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런 발언을 변호사 측과는 공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저 같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저하고 의논을 해서 사용을 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뭐 내가 한마디 하시겠다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좀 강하게 좀 재판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변호사 측과 전혀 앞으로도 조율이 없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이게 조율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분명히 조율은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제 CEO 경영자로서 중대한 결정은 혼자 했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업무 스타일이 만기 칠라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것들은 측근들의 진술이거든요. 측근들하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변호사들이 잘 아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변호사들의 조언을 얻고 어떻게 말하라고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얘기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앞으로도 이런 진술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는 당연히 조언을 받게 되겠죠, 변호사들의. 네. 예, 이제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